이영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你们早上好.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엔 중국입니까? 예, 오늘 중국입니다. 도대체 몇 개 국어를 하십니까? 아이, 다 못합니다. 지금 1개 국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도. 영어, 네. 중국어. 이거 다 찾아와서 제가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준비성. 예.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슈가 어떤 건데요? 자, 오늘 이슈는요. 네.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보수호조례가 지난 19일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되며 여러 파장을 부르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어떤 법인데요? 이 법이요, 홍콩 국가보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역이나 내란 같은 범죄에 대해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 배반, 국가 분열, 선동 반란, 정부 전복, 국가 기밀 절취, 외국 정치 조직 단체의 홍콩 내 정치 활동, 그리고 홍콩 정치 조직과 외국 단체의 교류, 이런 7가지 분야에서 7대 죄를 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극에 나오는 이른바 대역죄. 맞죠. 요쯤 되는 건가요? 예, 포청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보와 관련된 39개의 죄목과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디테일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다만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 외신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 법에서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크게 주목받고 여기서 있습니다. 외부 세력이라 하면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외국 정부, 정당, 국제기구, 일부 외국 기업과 같은 이 중국 공산당 이외의 모든 세력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와 같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10년 중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 예.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중국 정부를 욕했는데 그게 네. 허위 사실이면 또 여기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과연 허위사실만 잡아갈까요?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공무원에 대한 불만 선동 등 이 세세한 죄목을 또 만들어서 이 중형에 처하도록 또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통과된 법의 이 공식 명칭은요, 기본법 제23조인데요. 이 법은 홍콩의 중국화를 가속하고 반중의 싹을 자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2022년에 취임한 친중 성향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 제23조법 제정을 임기 내 주요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이 법은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서구와 가장 가까웠던 홍콩을 폐쇄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이번 이 23조 법 제정으로 중국이 홍콩을 완벽하게 자신들 품 안으로 안으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근데요, 이게 사실 반응이랄 게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콩 내 민주 세력이 괴멸됐기 때문인데요. 네, 네. 예, 사실 이 법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 홍콩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5년 만인 2002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럼 20년 전부터 입법을 시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각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2년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 초안을 만들고 이듬해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법으로 시민권과 자유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여론이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형성되면서 2003년 7월 홍콩 시민 50만 명이 홍콩 거리로 뛰쳐나와서 법 제정 반대를 외쳤고요. 네. 결국 법 제정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잠잠하게 때를 보고 있던 중국은 2014년 홍콩 우산혁명과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 민주화 운동 때 이제 저희도 인터뷰도 하고 한 바가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시위가 상당히 치열했었거든요. 예, 그때 굉장히 심각했죠. 네. 근데 사실 2014년과 2019년의 시위는 각기 다른 이슈로 촉발이 되었는데요. 2014년 우산혁명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반중 인사를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친중 인사만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이 선거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는 노란색 우산을 들고 나와서 비교적 평화적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은 홍콩의 범죄인을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만드는 홍콩인 범죄인 인도 법안을 막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네네. 이 법이 실행되면 공산당의 반한 인물은 누구든 이 중국 정부가 쉽게 콕 찍어서 중국 본토로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 그 당시 홍콩 시민 100만 명이 이번엔 검은 우산을 들고 대규모 과격 시위를 벌였습니다. 상황이 5년 전보다 심각해졌음을 스스로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다 진압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는 진압됐습니다. 예. 그래서 홍콩 경찰의 계속되는 강경 진압과 예상치 못한
못한 코로나19이 등장으로 아, 코로나가 또 있었죠. 그렇죠. 네. 2020년에 네. 그래서 혁명 세력은 동력을 잃었고요. 혁명 주요 세력들 주역들과 시민들이 대부분 이 당국에 체포되거나 국외로 피신하게 됐는데요. 네.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0년 홍콩 내 반중 반정부 세력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홍콩 보안법을 시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21년에는 친중 인사만 홍콩의 선춘직이 될 수 있다는 선거법도 처리를 하면서 야당 없는 입법부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예,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가 만든 이 국가보안법에 담기지 않은 반역죄, 국가기밀 절도죄 등을 반영해서 홍콩 정부가 별도의 보안법을 입법하라고 꾸준히 압박을 했는데 그 법이 바로 오늘 설명드린 홍콩판 국가보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외부 세력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다른 국가들 반응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감정 그대로입니다. 민주화운동에 실패한 후폭풍을 그대로 만든 홍콩을 보면서 연민과 걱정이 담긴 시선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네. 예, 앞으로 홍콩 사회가 더욱 경직되고 흔들리던 이 아시아 금융 허브의 위상도 더욱 약화되리라 다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무너졌죠, 사실 그 위상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준 님이 네, 그 반역이라는 행위를 어디까지 확대시키냐의 문제겠죠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세계의 역사가 입증하는 바는 뭐냐? 반역이라는 행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이냐는 권력자 마음이더라. 예, 맞죠. 세계사가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렇죠. 어떻게든 될 수 있죠. 네. 권력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반역이 되더라. 예, 이런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국가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추진이 된다. 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법이 되어버렸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홍콩은 이미 한 번 또 진압이 됐고 예. 별 반응은 없고 시민들은 네, 뭐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죠.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